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난번에 한 3주, 4주 전인가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음식료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고 그때 저희 팀끼리 얘기할 때, 이제 사탄님이랑 얘기할 때 삼양식품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못 사겠다 했는데, 그냥 그때 샀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빙그레도 좋고 롯데푸드도 그냥 걔네만큼 아니지만 볼만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상반기에 좀 반도체가 기대감으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 숫자 단단한 애로 음식료를 천천히 모아가면 내년에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시장이 확실히 다 눈치를 빨리 채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료가 올해 안에 매수할 수 있는 좀 가격대를 기회를 주길 바라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웰푸드고요. 3분 발표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음, 제일 핵심 포인트는 올해 인도에서 거의 인도 매출의 50% 이상, 100% 가까이 이제 증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매력적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합병 이후에 어, 비용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펼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4년, 25년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진 개선과 함께 해외 시장 이제 진출하는 부분들에서 좀 회사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주식 시장에 매력적이고 모멘텀이 넘치고 내러티브가 뛰어난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약한 어, 내용일 수 있지만,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음식료 기업들은 사실 모멘텀이나 테마보다는 숫자로 가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좀 성장성이나 좀 내러티브적인 매력도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숫자의 개선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볼만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큰 골자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만 이제 얘기 드리면은, 워낙 저희가 잘 아는 제품들을 많이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롯데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제 집안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해외 이제 허쉬나 코카콜라나 글로벌 음식료 기업을 다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 외부 이제 CEO를 이제 영입해서 이 이창엽님을 통해서 회사 체질 개선과 이익 개선, 또 사업 이제 확대 같은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투자 서적을 볼 때도 CEO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좀 롯데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CEO가 아닐까, 이분이 했던 과거 인터뷰나 좀 사업의 방향성들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은 못 갖고 있고 어, 소액밖에 안 갖고 있지만, 좀 기회가 되면 계속 이분을 보고 기업을 계속 팔로우 하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보고 싶은 생각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스쿠라고 해서 이제 그 제품들의 최소 단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하나의 어떤 똑같아 보이는 제품이 있어도 뭐 쌈장을 우리가 사도, 한 회사에서 나온 쌈장을 사도 그 쌈장의 용량이 다르고 포장이 다르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비율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게 하나의 제품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변화되는데, 그렇게 될수록 다품종 소량 아 다품종을 이제 여러 가지 팔면서 이제 마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게 좀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이제 합병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백 개씩 계속 쳐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 단에서는, 저는 그렇게 막 체감을 못했었는데 이 회사 내부적으로 계속 불필요하거나
좀 너무 과하다 싶은 라인들을 다 쳐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비용들을 많이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헬스 푸드들, 웰니스 푸드들, 뭐 제로 이런 시리즈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출시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자체가 GDP 1만 달러 이하의 국가들은 그 국가의 GDP가 성장함에 따라 음식료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대부분 음식이 발달한 나라들은 좀 음식 문화, 음식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GDP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제 먹을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고 다양한 문화의 음식들을 맛보고 싶어지겠죠. 그런 것과 함께 계를 하는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GDP 수준에서 높지 않은 시장이지만 성장률이 되게 가파른 시장이고 그 시장에 이 롯데가 제일 먼저 이제 국내 제과 업체들 중에 진출을 해서 직접 진출을 해서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말에 이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롯데 초코파이가 2인자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1인자거든요. 인도 초코파이의 7, 80%가 롯데 거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 초코파이 라인을 작년에 얘네가 50% 이상 증설을 했고 또 현지에서 이제 잘하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를 롯데가 과거에 이제 그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공장도 하나 새로 해서 그 증설을 100% 이상 올해 이제 넘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빼빼로 신공장을 지어서 빼빼로 쪽에서도 매출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어, 그래서 뭐 해외 이제 매출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 주로 매출은 인도랑 카자흐스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인도 쪽 매출이 천천히 이제 성장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완공된 라인들 증설 효과. 그래서 원래 기존 23년 인도 매출액이 2,700억 정도였는데 지금 요 증설 효과로 기대하는 것만 해도 거의 2천억 가량인데 이거는 좀 뭐 과하다 하면은 보수적으로 뭐 1,500억, 뭐 1,000억, 1,500억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에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고 또 국내에서 육가공 이쪽이 롯데가 많이 손실을 보는 그런 부문인데 그쪽에서도 스크를 효율화하고 또 판촉비 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해나는 부분들을 조정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합병 이후에 환관 비율이 과거에 비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PM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끝이 난 게 아니라 25년, 26년까지 이제 회사에서 IR 하는 걸로 25년까지 이제 다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 있고요. 정리를 하면 지금 올해 그냥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이던스에다가 그냥 보통 음식료 평균 PER 12배를 그냥 그대로 밸류에이션을 더 과하게 주지 않은 걸로 하면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지금 시총이 1.4조라서 거의 단기적인 밸류는 차 보여서 지금 막 급하게 사야 되냐 이건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처음 보던 때 막 한 1.1조 이 정도 1.2조 이 정도보다 훨씬 올라와서 단기간에 좀 당황스럽긴 하고요. 왜 이 기업을 볼 가치가 있냐, 팔로우업을 할 가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나 에너지 기초 어, 공급망에 대한 사이클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투자가 되고 나면 이제 반도체든 어디든 다 투자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시 과잉 공급이 올 거고 그러면 또 천천히 이제 물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금리도 안정화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를 할 거고 그러면서 소비재 사이클이 올 거고 그럼 우리 소비재 기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브랜드력을 가진 소비재를 공부해야 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한동안 고금리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또 전 세계 성장률을 앞서는 나라가 어디냐 할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 초코파이와 빼빼로라는 브랜딩 능력을 가진 소비재로 성장 중인 이 회사가 인도라는 그거 인도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인 것만으로도 또 다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주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지. 그리고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요 회사가 이제 빼빼로 매출 비중을 회사 목표로는 장기적인 목표는 28년까지 한 40%까지 올리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빼빼로 데이를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인도 공장을 발판으로 빼빼로를 중동 시장에도 진출하고, 또 인도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 빼빼로 진출을 해서 북미 시장도 빼빼로 이제 지금 그 K푸드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K푸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내용 아래쪽에 시장 동향에 담았고요. 네, 좀 3분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가량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점이나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발표 자료에 보완하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분들 자료 보니까 준비 많이 해오셨던데 저는 간단히 아이디어만 공유하는 날이라고 해서 3분 컷으로 짧게 아이디어만 전달하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허접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BHI라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그 KDB 미래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발간한 그 주요국 에너지 전환 동향에 관한 자료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주요 선진국 등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지만 아직 재생에너지의 비용이나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문제로 가교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뭐 천연가스나 이제 원자력 등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금 AI로 인해서 전력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도 가장 주도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력기기나 전선의 시세가 가장 강한 모습인데 기본적인 그 에너지 생산도 탄소를 저감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뭐 가스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좀 잡다한데 위에 그림 두 개는 텔레그램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입니다. 최근 그 분할 상장한 GEV의 그 어닝콜에서도 가스 발전 수요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에너지 관련 리포트 등에서도 최근에 이제 가스 관련한 워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들은 원전에 대한 기사 내용들인데 그 다들 뭐 많이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그리고 뭐 아마존 샘 알트만 등등 이제 뭐 원전 기업에 투자하거나 원전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보시는 바처럼 가스나 이제 원전 관련한 전방 산업은 현재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향후 방향성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HI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가스 발전이랑 원전 산업에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HRSG라는 이제 부분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큰데요. 이 제품이 이제 가스터빈 발전에서 쓰이는 제품이고, 그리고 HRSG의 경우 글로벌로 이제 높은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가스로의 이제 에너지 전환의 흐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BOP라는 것은 원전 기자재 제품군입니다. 원전 산업의 경우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진 않은데 곧 발표될 우리나라 뭐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 원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주받을 모멘텀들이 몇 개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숫자로 보아도 최근 그 발표한 분기 실적에도 높은 수주 잔고를 경신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좀 꽤 올랐고, 그리고 오늘뿐 아니고 최근에도 시세가 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밸류도 보면 착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뭐 싼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뭐 주가 급락 기회나 아니면 추후 실적이나 재무가 좋아질 만한 환경인지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발표는 짧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화면 보이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스토밍 비조 민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종목은 허쉬 컴퍼니입니다. 저번에 선진장님이 천연가스로 힌트를 주셔서 라니냐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쉬는 미국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오랜 역사의 초콜릿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초콜릿 90%, 10% 제과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제품들은 이렇게 리스, 허시스 초콜릿, 키캣, 아이스 브레이커스 대부분 다 제품군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쉬는 최근 시장 대비 크게 언더퍼폼 중인데 그 사유는 주 원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가격이 급등한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주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엘리조노이란 작황 급감입니다. 이제 엘니뇨 때는 대두, 코코아, 커피, 면화, 설탕 등의 소프트 원자재들이 가뭄,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 원재료가 급등하니 허쉬의 마진이 급감할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1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유로 보면은 요거는 뭐 연평균 연으로 계속 올린 건 아니고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인상 수치인데요. 보면은 지속적으로 코코아 가격 인상에 따른 판가 인상을 단행했고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 보시면은 판관비 역대 최저, 영업이익 현금흐름 플러스 지속적인 부채 비율 감소, 매출 채권 양호,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 추세, 매출 전부문 반등, 전반적으로 좋은 신호를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라니냐가 오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올해 여름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라니냐가 오면 주요 코코아의 원산지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작황이 개선됩니다. 이제 공급이 다시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고 이미 가격을 예상했던 제품과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2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이긴 했지만 앞으로 마진이 좋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머씨는 20년 역대 최저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주황색이 허쉬의 이제 PBR이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지금 PER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로 지금 거의 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금도 40년 이상 상승하는 사진의 마무리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저는 도전 비중 가져왔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말하고 21년, 그러니까 23년 말하고 올해 초 1Q 실적을 봤을 때 요즘 매출이 크게 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출 크게 뛴 부분은 새로 편입된 종속기업들 때문에 영향이 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자신문사하고 뭐, 새로운 회사들이 꼈는데 그래서 매출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새로 낀 회사들의 손익을 보시면 이게 지금 얘네들이 붙은데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에는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보시면 이 23년 4Q랑 올해 1Q랑 이 영업이익률이 많이 큰 폭으로 개선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 도전 비주원의 메인 사업 부분이던 ERP 쪽에 성장이 크게 있었다. 그거를 이익 성장이 크게 있었다라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전 비주원 ERP 하는 회사이고요. 근데 지금 기존 ERP 시스템에다가 챗GPT를 접목을 해서 회사 내부에서 이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생산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은 줄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수고스러움은 덜어주는 그런 거를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이제 곧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도전 비주원 내부에서 이제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나 어떤 앱 같은 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자 툴에 AI를 챗GPT를 접목을 한 툴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툴을 이용을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활용을 했더니 생산성이 매우 향상이 됐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외주 영업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예전 같으면은 외주 영역을 해서 개발을 할 것들을 실제로 내부적으로 하면서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말 표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얘네들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A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회사 어떤 그런 업무에다가 AI를 접목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챗GPT가 이제 뭐라고 하죠? 파운데이션 모델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마존하고 작년 10월에 MOU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로 지금 ERP 시스템 하는 거를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랑 지금 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타임라인 같은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네, 지금 그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이거 기사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난 4월 29일 한 3, 4주 됐죠. 그때 예전에 베인 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9.88%, 9.9%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신한금융그룹에서 전액 인수하고 기존에 조금 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합산으로는 9.99% 지분으로 도전 비즈원의 2대 주주가 됐거든요. 신한 쪽이. 그래서 신한하고 합쳐서 지금 인터넷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받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지만 카카오, 토스 이런 데가 있죠. K뱅크, 네, 그런 데가 있는데 요즘 네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를 받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고 지금 잘 아시지만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기업 데이터에 매우 지금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신한 같은 경우는 은행사니까 당연히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걸 활용을 해서 이런 기업 특화된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하겠다. 지금 그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떤 주가 상승의 촉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요것도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요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이긴 한데 요 매출 채권 팩토링 하는 사업이랑 기업 신용평가 요걸 뭐 CB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레딧 뷰로라고 해서 네 어쨌든 요런 사업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신한금융그룹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한 테크핀 레이팅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신한하고 같이 이제 지분을 나눠 가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 2월에 번호가를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IR 담당자 말씀으로는 올해 내로는 번호가가 나올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로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라서 좀 요 주봉 차트인데 그래서 요 지금 단기 급등한 부분은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요 지금 갈색 선이 그 200주선이거든요. 근데 딱 지금 오늘 장중에 200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장바판에 좀 쭉 빠지면서 지금 고 200주선에 걸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200주선을 만약에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조금 더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5가지 생각해 봤고요. 첫 번째로는 24년 5월부터 페린젝트라는 철분 보충 주사제가 새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3년 5월부터 그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라는 게 이제 확대 적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연 매출이 약 4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빌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또 네 번째는 올해에는 이제 그 전공의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수액 시장, 수약이 아니고 수액 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그 가격이 그게 반영된 가격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걸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 혹시 내년에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걸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테마성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0% 중반대로 가고 있고 이제 매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부터 리바로 원료를 국산화해서 이제 GPM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의 구성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24년 1분기에 수액이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아니네. 리바로가 20%, 수액이 30% 이렇게 차지하는 것인데 영양 수액의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식사를 섭취하실 못하는 중환자들이 맞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 파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 보시면 페린젝트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맞으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보험으로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많이 맞았었는데 24년 5월부터 이제 이게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뭐 11,000원, 뭐 57,000원 이렇게 많이 낮아진 거고요. 이제 철결핍성 빈혈에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오타가 많네요. 혈우병 치료제가 이제 매출이 증대되는데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3년 3분기부터 이제 보험이 돼서 이제 분기당 1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4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리바로브이, 리바로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뭐 그냥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 네 번째 포인트로는 꾸준히 그냥 수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익이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고 25년에는 수액 시장이 성장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는 어 일단 무슨 주식을 엄청 많이 다양하게 발행을 해서 뭐 유구선주도 있고 이우선주도 있는데 현재는 유구선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 부채도 좋고 공장 가동률도 좋은데 인제 리스크로는 리바로제시라는 그 약품의 제네릭이 의약품이 인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리바로제시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요 5 개의 제네릭 의약품이 한 번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점유율을 깎아 먹을지 아니면은 이 시장이 더 확대될지 그거는 리스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저는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P&H 테크 발표고요. 이제 3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면서 포인트들 말씀드리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OLED 시장에 대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 속에서 OLED 분야가 성장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서 그 성장을 예상하는 사유는 OLED에 적용되는 기기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OLED 아이패드를 비롯해서 점점 더 시장이 커지는 것. 그래서 요즘엔 뭐 노트북도 있고 뭐 OLED 아이패드도 있고 오늘은 또 보니까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페이스도 뭐 OLED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OLED 적용이 커진다. 뭐 수치적으로 보면 서베이 해봤을 때 뭐 10%, 12.2% 연평균 이렇게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서 성장하는 시장이고 이 성장 시장에 맞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기고 그러면 이 리서치가 정말 이 리서치에 맞게 흐름이 가고 있냐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건데요. 뭐 최근에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OLED 모니터라는 게 출하량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뭐 최근에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에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봐도 OLED 패드 관련 뭐 그런 물량들도 급증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급증한 시장은 맞는 걸로 판단된다라는 게 여기까지의 설명이었고요.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밸류체인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성장하는 OLED 산업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장비주와 소재주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장비주는 워낙 이제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소재주로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네, 의견입니다. 그 사유는 이제 소재는 생산량하고 면적 증가라는 거는 기존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에서 뭐 OLED 패드로 갔을 때, 뭐 아이패드로 갔을 때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소재 면적이 늘어나고 또 TV에도 적용되면 또 면적이 늘어나니까 또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런 장기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소재주가 무엇이 있냐라고 봤을 때 순수 소재주로는 덧산네우루스나 PNH테크 이 둘 중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PNH테크에 대해서 간단히 일전에 이제 청도군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보여질 건 주요 제품으로 고골절 CPL, 저고절 CPL, 블루 EBL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회사는 고골절 CPL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성장하면서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그 핸드셋 모든 적용처가 늘어나면서 같이 또 성장할 거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자체 개발한 소재들이 성장하면 이익도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전략 점수 잘 간략히 보면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뭐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좀 등락폭이 심했다가 최근에 보면은 안정적인 걸로 이루고 있습니다. 16.5%라고 해서 지난 분기보다 많이 꺾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연구 계열 비용이 이제 그 매출 비중에서 10%를 넘는 걸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익률이 나온 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소재인데 소재가 이게 특이한 게 자체 개발한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듀폰하고 같이 합작해서 개발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체 개발한 소재들에 대한 그 이익률이 더 좋고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표입니다. 음. 이건 최근에 그 IR 담당자가 통했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개발한 소재가 있는데 개발한 소재가 어떻게 채택하고 있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골절 CPL은 이제 사용 중이고 저골절 CPL과 블루 EBL이 최근에 그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연 채택이 됐냐라는 걸 확인해 봤을 때 소재 채택은 완료된 상태인데 다만 양사 적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줬고요. 다만 그 이 납품 물량이 증가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 이제 양산 적용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보이는 OLED 그 아이패드에는 고고체 CPL에 추가 소재 블루가 들어가고 있다는데 이 블루가 이제 뒷폰을 통해서 하는 블루 호스트인지 아니면 블루 프라임인지는 말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상으로는 블루 호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성장 동력 중 하나라는 저고체 CPL은 아이폰 16에는 다음 시리즈죠. 16에는 적용이 어렵고 다음 시리즈는 뭐 기대한다라는 답변 정도가 현금 흐름은 지금 이제 대규모 캐펙스가 이제 투자가 끝나면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기 네, 요거 지금 추가 캐펙스 그러면 더 진행할 거 없냐, 뭐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질 사유는 없을까를 봤을 때 뭐 IR 담당자는 향후 3-4년간 추가는 없을 거라고 하고요. 점이었던 게 추가했는데 인원들이 안 늘어나서 사유를 물어본 용량, 그냥 기자재 용량에 관해서 그 인력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또 잘 보면 그 인원과 이 매출 상관계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최근에 좀 인원 증가를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채용 공고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매출 체크는 최근에 이렇게 회전율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고 자산하고 매출 상관관계인데요. 뭐 관계도는 좋고 이 관계도 좋은 거 봤을 때 다음 분기도 매출 좋지 않을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뭐 동종업계나 분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종업계에서 뭐 OLED 대표 소재계라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매출 흐름에 좀 맞춰서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같고요. 네. 그리고 현 시점에 또 투자처로 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통 디스플레이 재료하고라 할 수 있는 덕산네오로스나 다른 기업들을 보면 PER 25를 평균값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하 단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그 PNHT 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CB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대주주가 그 지분 관리를 많이 한 점을 지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하겠습니다. SNS 텍입니다. SNS 텍 뭐 잘 아시겠지만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반도체하고 평판 디스플레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반도체가 3, 디스플레이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꼭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6점 석영 기판, 그러니까 쿼츠죠. 쿼츠 쪽에다가 뭐 이제 금속 차광판하고 반사 방지막 증착된 후 강강하게 도포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요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그 패널이 이제 1세대에서 이제 10세대로 가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요 블랭크 마스크도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밑에 보시면 요게 블랭크 마스크고, 여기에서 이제 회로를 새기면 이제 포토 마스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이제 노광 공정하는 과정이고요. 뭐 디스플레이도 거의 비슷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전방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OLED 사이즈 커지면서 뭐 수요 증가되고 있고, 중국 쪽에 이제 뭐 이구환신 등 내수 시장 개선 위해서 뭐 이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 판단으로는 뭐 AI 투자가 이제 서버단 학습을 위해서 이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면 이제 온 디바이스 수요가 증가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AI 생산량 증가로 연결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리노버 같은 이제 테스트 수요 업체도 증가될 것인데, 반도체 제작 공정 쪽에서는 요런 이제 다품종이다 보니까 요런 그 포토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거고, 각 품목에 따라서 그럼 이거에 따른 블랭크 마스크도 증가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에 추가돼서 현재로서는 중국은 이제 DUV로 이제 미세화 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더블 패터닝을 해서 이제 좀 더 미세 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공정 개수가 증가가 되고, 이거는 결국적으로 이제 포토 마스크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호야 쪽에 한번 봤을 때 뭐 요 블랭크 마스크 쪽에 매출도 계속 증가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EUV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 진입을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IR 쪽에 확인했을 때 아직까지도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요건 아직 기대감으로만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일단은 여기를 접근을 했었는데, 뭐, 뭐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판관비는 그대로 있고, 뭐 GPM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캐펙스가 좀 많이 집행이 돼서 FCF는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량은 뭐 증가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피해 증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수출 물량을 보면 수출하고 내수가 거의 이제 50대 50 정도로 되고 있고, 중국 쪽 수출이 증가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원재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뭐 변동성 성격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경상 연구 개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최고점인 뭐 63,900원, 그때 뭐 EUV 뭐 기대감으로 한 방에 올랐었다가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현재 이제 9천억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뭐 많이 좋게 봐줘서 400억을 번다고 치더라도 POI 한 22.5 정도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도 뭐 좀 많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뉴스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한 종목인 걸 모르고 일단 제가 1 분기 실적을 보고 좋다고 생각한 기업 3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빠르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자화전자를 좀 자세히 하고 나머지 메세이상이랑 오스테온 이거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메세이상은 이제 전시회 주최사고요. 한마디로 부스비, 전시회를 열어서
업체들이 부스를 사면은 그 부스비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보시면 이게 전분기 대비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유형 자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FCF가 거의 OCF의 80% 정도로 현금이 우수하고요. 현금성 자산도 지금 당분기 기준으로 450억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이제 크게 이제 급여, 그다음 지급 수수료는 이제 부스비나 이런 거 설치하는 용역비, 그다음에 광고, 전시회 광고비, 그다음에 지급 임차료는 전시회장, 이제 뭐 킨텍스나 이런 데 주는 전시회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 수도 이제 그 지금 최고로 찍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실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시회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거는, 그래서 전분기 대비 매분기마다 20%씩 성장하는 실적을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으로는 당연히 이제 FCF가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5년간 그 단기 순이익의 20% 현금 배당 공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촉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다 처음으로 하는 3가지 전시회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 국내 최대 이제 국제 방위 산업전이고요. 해외 50개국이 참가한다고 하고요. 이때 좀 방산 관련주로 뜨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시아 최대 의료 IT 학회입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주관사를 맡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도 최대 이 IICC에서 대한민국 산업전시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이때 이제 뭐 현대차, 삼성전자,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인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그 산업 전시회를 열고요. 이때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보호회수 물량입니다. 거의 전체 물량의 84%가 25년 9월에 풀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이 대부분의 물량을 이제 모회사인 이상 네트워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는 자화전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분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매력 있게 생각한 게 22년도에 아이폰 물량을 받으면서 그 액추에이터 만듭니다. 한마디로 OIS나 이제 AF라고 화면에 흔들림 막아주는, 그 다음에 잔망경이라 그래서 폴디드 줌그 10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 구동 모터를 만들고요. 보시면은 22년도부터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에 작년 프로맥스에 적용이 되면서 실적이 급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 보시면 되고 1분기도 엄청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매 분기 전년 대비 거의 전년 대비 이제 동기 대비로 엄청 성장을 할 것 같다. 매 분기마다 예상이 되고요. 현금 흐름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카펙스는 역대 최대고요. 유형 자산은 차익급성 부채가 느는 만큼 엄청나게 늘어왔고요. 현금성 자산은 이제 4분기와 1분기 흑자를 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차익근성 부채도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대규모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도 역대 최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 매출을 보시면은 이 액추에이터 구동 목터가 거의 이제 4분기부터 아이폰 향으로 들어가면서 급속하게 늘었고, 이 PTC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히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때는 이제 엔진이 있으니까 냉각수가 그만큼 빨리 이제 온기를 발휘했는데, 이제 전기차로 들어오면서 이게 메인 히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오닉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잘 팔릴수록. 그리고 유럽 쪽에 이제 차 그 3사에 이제 또 그 컨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을 보면 이제 국내 구미 공장이 아이폰 향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거는 중국 OVX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그다음에 삼성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2년도에 이제 아이폰 출하하면서 1,900억 정도 이제 시설 투자를 했고요. 매출 채권은 99%입니다. 그 6개월 미만 매출 채권이 그만큼 안정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3년도에는 맥스가 가장 잘 팔리는데, 맥스에 이제 처음으로 납품이 됐고요. 폴디즈 줌이. 그러니까 폴디즈 줌이 들어갈수록 동사의 액추에이터가 거의 LG 이노텍이랑 5대5 비율까지도 최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 볼 수 있고, 24년도에는 일단은 맥스하고 프로에 이제 폴디즈 줌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사의 액추에이터는 지금 보시면 거의 물량이 비슷하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OLED가 적용된 추세로 보면 26년도에는 이 전체 4개 모델 다 들어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단단한 하방입니다. 뭐 아이폰만 보진 않습니다. 당연히 갤럭시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폴디즈 줌은 중국의 OVX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촉매입니다.
일단 6월 10일 날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죠. 이때 이제 뭐 저희 AI 적용한다고 스마트폰에 삼성처럼 하고 나면 그때 좀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촉매는 일단은 컨센을 보시면은 OP가 834억입니다. 현재 시총이 5,500억인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촉매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주담 통화에서 제가 주담 통화 내용을 본 건데, 현재는 이제 OVX만 하고 있는데 하웨이는 진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나 이거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되면은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웨이가 아이폰의 물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면은 거의 양방으로 먹는 수준이 됩니다. 리스크입니다. 일단 자사주 107만 주를 이제 교환 사채 발행을 했고요. 유통 주식수의 이제 5%밖에 안 되고 리피싱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환가액도 현재 주가보다는 거의 한 40% 이상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 정도가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승계 이슈라고 봅니다. 이제 회장님이 이제 연세가 좀 오락가락하셔서 이제, 근데 이제 자식이 지분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승계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다만 이 이제 교환 사채를 좀 콜옵션으로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더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B2B 업종은 다 해당되는데 신규 경쟁사 진입이랑 아이폰에 이제 얘가 납품을 하면서 삼성 물량이 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스테오닉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출 보시면은 엄청 좀 아름답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는 우울합니다. 1분기도 거의 성장을 이렇게 했고요. OPM도 똑같이 올라갔고. 그래서 근데 지금 투자도 엄청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직원 수도 최대고, 그다음 유형 자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은 줄고 부채는 오르면서 유형 자산은 역대 최대다. 그다음에 매출 채권이 조금 불안한 게 재고 자산 회전율은 괜찮은데 매출 채권 회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만 연령별 채권 기준을 보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비율도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재고 자산 현황은 이렇게 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생체 간절 이쪽이 많이 늘고 있고, 금속 부분도 이것도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엄청 다들 모든 부분이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냐?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보시면 진머바이오 매트 향으로는 생체 간절을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OEM으로. 그다음 비브라운은 CMF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생체 간절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 CMF 중에서도 그 트라우마 외상 쪽 이쪽도 늘어나고 있죠. 이게 다 이제 OEM으로 그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OEM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촉매는 이제 각국 시각차 허가죠. 이제 생체 간절 미국 허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CMF는 중국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못 가냐를 봤을 때, 일단은 대주주가 엄청 물량을 많이 팔았어요. 이때 보시면은 6% 정도 팔았죠. 근데 이게 한번 뉴스를 봤는데 주식 담보 비율이 이때가 72%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담보를 자꾸 투자를 했는데 이걸 이제 기간에 넘기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전환사채 이슈도 있습니다. 유통 주식 물량의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의료기기들은 각국 식약처 승인이 언제든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저가 제품은 이건 모든 제조업의 숙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예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회사는 플라즈마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세정기 국내 1위고, 실제 이제 반도체가 등착을 한 다음에 챔버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분해 제거하는 장치를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RFS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쓰게 되는데, 얘는 실제 플라즈마를 생성하기 위한 전원과 그다음에 정압을 위한 매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특이하게 원래는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반도체 관련 회사였는데 20년도에 한국 파이버라는 그 특수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분야가 우주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리 섬유를 이용한 에코플랜트, 에코모빌리티 같은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파이버가 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뭐 수소 관련해서 크게 이제 수소 관련주가 조금 주가가 떴는데, 얘들이 하는 것 중에 21년부터 뭐 전기차 플랫폼 공용화 기반 수소차용 비정형 수소 저장 장치를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수소 탱크라고 하면 저희가 뭐 큰 깡통 같은 거를 차에 넣기 때문에 부피가 되게 커져서 수소차를 이제 전기차처럼 만들기가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실제 전기차 플랫폼 같은 데다가 이 수소 비정형 수소 탱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 큰 깡통 형태가 아니고 우리 집에 뭐 그 온도를 놓듯이 가느다란 그 배관처럼 수소 탱크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현대차하고 지금 연구를 해서 뭐 빠르면 24년부터 상용 수소차에 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히 이제 수소 얘기가 나와서 얘들이 그 이 비정형 요 파트 부분은 뭐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비정형 형태로 하는 회사는 한국 화이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방산 쪽에 얘들이 그 경량화된 탄소 섬유 기반의 그 재료들을 생산하고 있어서 우주 쪽이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에 무기 쪽에 애들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그 도우 인시스 UTG를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UTG는 많이 아시다시피 플립이라든지 폴드 쪽에 그 커버 그 커버 쪽 글라스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얘들이 이제 도인시스가 플립이나 폴드 두 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폴드 Z 폴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 그러면 이제 도인시스가 별로 안 좋아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매각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얘들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걸 인수를 하면서 향후 신기술에 대한 협력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향후에 주식 매각을 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향후에 이 IPO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이게 특이하게 또 얘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또 이렇게 갑자기 엮여가지고 주가가 약간 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얘들이 얇은 센 UTG 쪽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기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유리기판 쪽의 사업도 조금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아직은 뭐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약간 테마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 매출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이전에 20년 말 이전의 매출 규모에서 갑자기 한국 화이바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회사의 매출 규모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 화이바 지분을 취득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이 커지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급증했는데, 이것도 보면 도우인시스 쪽에 지분을 취득하면서 그쪽에 매출이 붙어서 회사의 규모는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영업이익은 한국파이버를 인수하면서 조금 깎였지만 최근에 1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씩 반등하는 것을 보고 있어서 지금 이 회사가, 그리고 매출의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관련 회사라기보다는 지금 방산 부분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현금 흐름 쪽을 봤을 때 일단은 현금 흐름은 카펙스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1분기 때 좋지가 조금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은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장비 분야 쪽만 보게 되면 실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중국 쪽 업체들이 미국 쪽의 장비 관련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 플라즈마 관련 장비 업체의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제 미국 장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쪽 장비를 사게 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혜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뉴파워 플라즈마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 실제 얘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플라즈마 관련한 거의 뭐 기술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그 송리사 너구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OLED가 개화를 하든 반도체 사업이 개화를 하든 일부 이쪽에 대한 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다루는 그 뭐 고압의 전압을 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퓨어 장비사보다 얘가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성이긴 하지만 소모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 증착 과정에서 챔버단에서 세정을 하는데, 실제 보면 그 챔버 안에서 세정이 끝나면 그 가스가 배출되다가 결국에 스크러버 땅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 회사가 신규로 개발하는 것은 지금 챔버와 연결된 배기 처리하는 펌프에 있는 불순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라즈마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는 뭐 ZR-O2 거는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TICL4나 그 삼성전자 쪽도 지금 콜 통과가 되면 24년 하반기부터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정 챔버에 대한 세정용만 이제 타겟팅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표가 우리도 이제 그 실제 그, 그 전공정 단계에서 실제로 그 뭐 PR 포토레지스터를 플라즈마로 이용해서 이제 제거하는 제품을 개발을 지속하겠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 그 MKS 인스트루먼트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만약에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공정용 RPG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일부 이 부분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파워 플라즈마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한국파이바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도우인시스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인수할 때 IPO를 하는 조건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인수를 해서 얘들은 지금 자회사에 대한 IPO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한국화이바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방산, 그리고 뭐 오늘 얘기 나온 뭐 수소 같은 분야에 대한 그것도 있고, 도우인시스는 기존에 UTG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뭐 향후 뭐 실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유리기판 쪽에 테마가 조금 또 남아 있어서 뭐 실적도 뭐 회사를 두 개를 인수하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향후에 이런 테마들이 조금 엮이면서 회사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서 제 선택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맞죠? 네, 제가 발표할 기업은 LX 하우시스고요. 투자 아이디어가 내려터가 좀 짙은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LX 하우시스는 시가총액이 죄송합니다. LX 하우시스는 시가총액이 4,100억짜리 회사고요. 주가는 과거
이때 인테리어 호황기 이후에 쭉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주요 제품을 보면 이제 건축 자재하고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로는 이렇게 창호, 벽지, 이렇게 바닥재를 주 제품으로 판매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재 쪽은 이렇게 차량용 시트나 강화 플라스틱 쪽을 제조 판매하고, 산업용 필름은 이제 그쪽 이제 가전의 좀 외관을 좀 미려하게 하기 위해서 필름을 붙이는데 그쪽 필름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건축 자재 비중을 보면 얘네 매출의 한 75%가 건축 자재예요. 그래서 이제 메인 BM은 건축 자재고 자동차 소재를 사이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매 거래량 증가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상승시킬 거다, 들어 올릴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현재 이제 집값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가고 있고, 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 전세가가 지금 최근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을 것 같은 게 이제 임대차 입법이 올 7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한번 전세가가 또 한번 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붙으면서 매매가를 들어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지금 되게 없다는 건데요. 내년 입주 물량이 지금 25만 세대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거의 역대급으로 물량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인허가 물량하고 착공 물량을 봤을 때도 앞으로 2, 3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말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요 공급 논리로만 봤을 때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뭐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선 매매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 이제 안 바뀌나요? 이쪽은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그 주요 제품이었고요. 이거는 이쪽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매매 거래량 증가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 올릴 거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없다. 그래서 2, 3년 동안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근데 이거를 예상한 실수요자나 뭐 투자자가 미리 이제 선취매를 해서 매매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사한테는 B2C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당장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분담금도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재초안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조합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연이 되거나 빠그라지는 단지들도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만 봐도 지금 추가 부담금 때문에 지금 잘 지연이 안 되는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의 이제 실거주자가 그냥 저는 인테리어하고 살래라는 수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B2C 수요가 늘어날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건 공급을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는 신규 주택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고 3기 신도시마저 지금 얘네가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공급을 줄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뭐 정부가 어떻게든 뭐 절차를 간소화하던가 아니면 뭐 용적률을 상향시킨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폭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B2C 수요가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B2B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주택 공급 증가인데요. 미국 현재 상태를 보면 얘네가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주택 가격이 거의 뭐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착공 건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지금 재선을 노린다고 하면, 바이든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쨌건 올해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지금 국채 발행을 하면서 계속 돈을 붓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하고 소득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할 거고 건설업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거라는 로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까지 보는 이유가 이제 LX 사우시스가 이제 미국 쪽으로 지금 유통망 채널을 증가시키고 있고 구마진 제품으로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얘네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수출하는 지역 넘버 원이 북미인데 전체 매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면 얘네한테 낙수 효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기업을 보게 된 게 이제 과거 이제 인테리어 호황기하고 많이 오버랩된다라는 건데요. 인테리어 호황기가 14년도, 15년도에 네, 호황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뭐 한샘이나 리바트, 하우시스를 보면 한 10배에서 20배까지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하고 타임라인을 보면 되게 유사하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이때 13년부터 15년까지 호황기였는데 11년도에 주택 가격 고점을 찍고 쭉 내려앉으면서 이때 거래량이 13년도에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러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가 매매가에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부담을 느낀 거주자들이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매매를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때 리모델링 수요가 크게 증가했었고 근데 정부가 부동산을 살린다고 이때 뭐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뽐뿌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 리모델링 증축이라든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뽐뿌를 집어넣으면서 B2B 수요가 확 붙으면서 이때 완전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업체들이 호황기를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랑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한 게 저희도 똑같이 22년에 고점을 찍고 2년 있는 지금 거래량 반토막 났다고 작년에 기사 났었고 지금 이제 전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단계인데 앞으로도 저는 이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내러티브가 좀 강하지만 좀 받으면 좋은 기업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뽑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바이오젠입니다. 제가 선정한 배경은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아이를 이제 찾았고요. 그 찾는 아이 중에서 이제 TNL과 취급하는 제품이 유사했기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는 와중에 보니까 주요 고객사가 이제 갑자기 23년 4분기에 하나가 탁 튀어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 이유가 가장 컸고 나중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10% 이상을 점유하는 주요 고객사인데 이 아이가 C사가 10%가 안 돼가지고 누적이 돼 있다가 4분기에 한번 10%가 초과하는 바람에 앞에 것들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큰 거다. 그래서 그리고 24년 1분기에는 또다시 10% 미만으로 되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게 좀 사라졌습니다. 말씀드리자면 TN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상 피복제를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매출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 머물다가 해외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과연 TNL처럼 될 수 있을까 보면은 다 동일한데 해외 매출이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러니까 동사도 해외 매출이 커져야만이 성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하는 일은 주요 제품은 이제 폴리우레탄품 드레싱류, 하이클로이드 드레싱류, 뭐 화장품, 뭐 그리고 생활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상 피복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은 이제 화장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동사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드레싱이라는 것은 뭐 이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놨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렇게 이제 22년부터 27년까지 연 한 9% 정도 커지는 드레싱류가 커지는 시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뿌리고 바르고 붙이는 형태의 이제 의료기기용 화장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동사에서 가장 크게 이제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로서 가기 때문에 마진이 큽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회사의 미래 성장으로 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장상 피복제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캐시카우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판매하는 채널은 이제 당사가 중간에 대리점이나 제약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다 병원 의원입니다. 병원 의원향 매출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자사 브랜드와 ODM 브랜드가 있는데 ODM 쪽으로는 일동이나 종건당, 대본제약, VT 쪽으로 이런 그 장상 피복제를 이제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현금 흐름도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제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인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성장해서 이제 과거에는 작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요 매출 실적이 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에는 거의다가 이제 ODM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진이 낮은 반면에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높습니다. 제품 가격 성장을 보게 되면은 주요 캐시카우인 그 이제 드레싱류가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084원에서 1,600원까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양새로서 매출도 커지고 가격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내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가 이제 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커지려고 하면은 이제 해외 매출이 커져야 됩니다. 이제 해외 매출이 커지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얻었고 유럽에서도 화장품 등록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매출의 대부분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제품은 화장품, 폼 드레싱 이게 골고루 나간다고 합니다. 매출 채권은 회전율이 하락 추세고 지금 가만 보면은 이게 지금 과거 추세 하단을 약간 이탈한 것으로 보여서 약간 위험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설정률이 0점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대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예전에 휴비처가 그걸 하면서 안경 쪽 이쪽에 이제 매출 채권이 굉장히 많으면서 지금 결국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문제가 터졌기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계속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고 못 받는 채권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아니면은 나갈 곳이 없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서 좀 하여튼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논리적으로 질문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추세고 회전율은 이제 과거 추세 안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화장품 매출 증가입니다. 매출 성장성이 높고 자체 브랜드로 마진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전담할 이제 영업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싱류의 유럽 및 미국 진출을 위한 이제 영업망을 개척 중입니다. 이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런데 박람회나 참석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지연이 되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21년도에 심전도 모니터링 패치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지금 생산 캐파는 완료한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출시할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력으로 부활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미하고 유럽 진출 지연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까 회사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출 채권 충당금 부문 그리고 미상한 재난사채 물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체 물량이 요 정도인데 유통 주식 수가 이 정도고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이 정도라서 그 보통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지금 금액으로 하면은 560억 정도 되는데 240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800억 정도가 있었는데 240억 한 30% 정도를 회사에서 매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네. 그럼 다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팹리스 기업들을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적합하게 수정해주는 디자인 화면이 안 보이세요? 제가 그럼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휴메딕스를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돼 가지고 그 이제 실적 끝나면 항상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보는데 그 스크리닝 작업 중에서 이제 나온 기업이 휴메딕스였고 이게 가장 매력적이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휴메딕스는 분기 실적을 계속 보면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24년 1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5% 이상 나왔고요. 작년 4분기 때는 필러 라인의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이익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휴메딕스는 그리고 이제 GPM을 계속 4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살펴봐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가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버냐? 그럼 에스테틱에서는 필러, 톡신, 화장품 쪽으로 하고 있고 CMO는 전문 의약품, 관절염 치료제, 안과용제, 그리고 원료 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는 이 필러랑 톡신 그리고 뭐 안과용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필러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이렇게 다변화했고 톡신은 SK 확정했으며 그 다른 기업들과 달리 특허 이슈가 없다고 합니다. 저만제는 이제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요.